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비자에 대해서 배우고 외국인 등록, 연장, 변경 이런 식으로 배웠죠. 오늘은 2차, 3차. 자, 비자 변경 중에서 가장 좋은 비자가 이제 영주권 또는 국적까지 배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 있을 때 과태료, 스트라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웠고 이거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지금 형사범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 고려인들도 한 10만 명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이제 상담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형사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민사는 개인끼리의 문제예요. 개인끼리의. 근데 형사는 뭔가 옵세스터, 사회적으로 잘못된 뜻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사범은 이제 경찰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민하고 똑같이 처벌이 돼요.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구별하지 않고 그 죄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경찰에서 먼저 입건이라는 걸 해요. 입건이란 말은 사건화 시켰다, 사건 남발을 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어서 지구대라고 알죠. 이 경찰서 말고 그 밑에 필리알 지구대라고 하고 파출소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싸우면 그쪽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해결이 되면 괜찮아요. 그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돼서 경찰서로 가면 거기서는 사건 번호를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입건이라고 해요. 사건화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도 출입국 사무소 한 번 더 불러요. 출입국 사무소가 항상 무섭다겠죠. 거기서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디포르타지오 출국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요. 수사. 수사는 조사하고 좀 달라요. 조사는 그냥 뭐 서류 가져오세요. 도쿠멘트 이렇게 보고 하는 걸 조사라고 하고 수사는 그냥 파헤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통장도 은행이 해서 다 볼 수 있고 그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고 이걸 수사라 그래요. 수사. 예? 수사를 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보내요. 검찰, 뿌라꾸라뚜라죠. 검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말을 송치라고 그래요. 송이란 말이 보낸다는 뜻이에요. 검찰로 보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검사가 뿌라꾸라뚜라가 이제 판단을 해요. 아, 이게 그렇게 뭐 시료징이 이게 그렇게 뭐 무거운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검사가 뭐 벌금 스트라프 이렇게 간단히 물고 수지야 판사한테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만 해요. 서류만 보내. 그리고 검사가 이건 좀 실효진이나 하고 무거운 그 죄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법원으로 재판을 기소를 해요. 기소. 이건 그 법원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판사의 판단을 이제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소라 그래. 기소하면은 이제 그 말은 이 사건을 법원에 보낸다. 판사한테 보낸다. 결정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사라고 하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죠. 예? 판결.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요. 결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래서 먼저 검사가 먼저 봐요. 이 사건이 이 범죄가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래서 무거우면 이제 기소를 해서 보내죠. 저기 법원에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근데 보통 우리 고려인이나 외국인들의 범죄는 크게 무겁 것은 없어요. 대부분은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뭐 술 먹고 좀 싸우고
뭐 이렇게 좀 우크랄 절도 뭐 좀 가져가고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술 먹고 운전하고 막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건 이제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약식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이게 불기소처분은 이건 죄도 아니야. 보니까 뭐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사건을 거의 없애는 거고, 약식 명령은 이건 가벼워. 그러니까 그냥 검사가 그냥 벌금을 얼마 해서 보고 판사한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통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는 이제 판사한테 보내는 거고. 그래서 약식 명령이 많아요. 외국인은 대부분의 약식 명령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때려요. 벌금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벌금을 많이 때려요. 벌금은. 이게 벌금을 때리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종이면 하나 보내요. 그리고 보통 벌금을 때리는 이유가 이제 뚜리마 감옥에 보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징역이라고 그래요. 징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을 많이 하고, 벌금 때리고 나서 벌금이 이제 무겁다 그러면 이제 강제 출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감옥에 이렇게 앉혀놔봤자 결국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벌금을 낸다든지 기소돼서 뭔가 판사의 판결이 있어서 뚜리마에 있다든지 해서 끝나면 별도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법 심사라는 걸 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건이 일단 되면 기록에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 입건이 안 되게 지구대, 파출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합의를 시키고. 이게 기록에 남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외국인들은. 설령 이렇게 불기소 처분, 가벼운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이건 뭐 사건화 시킬 필요도 없어. 판사한테 보낼 필요도 없어. 벌금 부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가벼운 거야. 할지라도 출국에서는 다 기록이 남아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기록이 남아서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다 적어져 있네요. 비자 변경 시나 특히나 영주권 같은 거 바로 불어나요. 그래서 가급적 지구대 파출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서로 합의해서 서로가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끼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고소나 고발인지 이제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경찰에서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고소. 직접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 이렇게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세요. 이제 고발, 이제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고발하는 거. 인지는 경찰이 그냥 어떻게 정보로 통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범죄를.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서 입건을 해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해요. 무거운 범죄는 바로 뚜리마에 가두죠. 브레멘나 뚜리막을 가둬서 이제 구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사한 다음에 검찰로 보내서 이 뿌라똑뿌라또라 이 결정을 해요. 불기소. 이것은 재판에 보낼 필요가 없다. 재판에 보내야 된다. 이걸 기소라 그래요. 기소.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페르비수, 프타로비수, 트레치수 이렇게 3번 이렇게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어떤 절차나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고려인이면서도 공부도 많이 했고 한국말로 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법대를 나왔으면 이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사법통역이라고 있어요. 사법통역. 우리가 의료통역을 많이 하는데 사법통역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에요. 사법통역을 잘하려면 용어도 러시아어도 한국어도 잘 알고 러시아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사법 통역을 공부하면 좋죠. 그러면 수수료도 많고 또 우리 법원에서 사법 통역 그 자격증도 2년 전인가 만들었거든요. 민간 자격증 말고 그건 안 필요 없어요. 그 법원에서 하는 자격증을 따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그리고 법대를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 하나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 통역가가 되면은 경찰 통역할 수 있고
난민 통역도 할 수 있고 법원 통역할 수 있고 그걸 다 합쳐서 사법 통역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출입국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신청도 하고 또 직장 다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비자를 신청했는데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불허가 나고 또 뭐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출국 명령을 하고 이럴 때는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그래서 우리 넘어 같은 데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최상길님 죄송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자면 아까 어떤 그 무범죄 증명서가 이건 3개월이 지났지만 이건 내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그건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아니면 그런 지침을 찾는다든지 뭔가 그런 사유서를 낸다든지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 담당자하고 싸워봤자 필요 없어요. 담당자는 그 정해진 대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자하고 다툴 필요가 없고 이제 본부 같은데 질문을 해야죠.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질문해서 답변을 얻어내야 돼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런 판단을 잘 하려면 이제 어떤 시스템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부의 차원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민원, 고충 민원이라고 그러죠. 알로바라든가 그걸 하고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송으로 갈수록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운 거죠.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더 어려운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일단은 우리 외국인들이 상대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는 거의 필요가 상대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뭐 여자들 여성의 뭐 문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예?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뭐 성 남성 여성 바꿨을 때 차별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랑 우리 외국인들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 이제 고충 민원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여기 근무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많이 외국인들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마초 뭐 마약인지 모르고 어떤 음료수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마약이었어. 그랬는데 출국 명령이 났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F사로 있는데 많이 아파. 막 그런 것들 있으면 이제 이런 데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인도적 사유라고 그런 것들을. 그럴 때 이제 무료예요.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한 2년간 내가 많이 도와줬죠, 외국인들을.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퇴직하면 이 일을 꼭 해야겠다고 이때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나 우리 그 외국인들이나 고려인들이 특히나 고려인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무 별로 큰 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또 잘못돼 가지고 벌금 물리고 벌금도 또 못 내고 이러면서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같은 기관인데 그 안에 고충 처리국이 있고 행정심판국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소송보다는 약간 가벼운 건데 행정소송 가기 전에 우리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겪는 게 이제 임금체불이에요. 일했는데 월급 못 받는 거. 이것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각 지방마다 노동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진정서라는 걸 내서 내면 이제 그쪽에서 우리 그 사업주하고 이 근로자 불러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요. 이것도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도와줘야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자주 쓰는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정해명 노무사님한테서 이건 자주 잘 배울 거예요. 하도 이제 중요한 거고 많은 거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임금체불을 신정서를 내서 고용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돈 못 받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를 줘요. 체불금품 확인이라는 종이를 줘. 그래도 사업주는 돈을 안 줘요.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죠. 힛들이라고 하죠. 힛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그럼 그 소송은 법원에 하는 거잖아요. 이 소송은. 그래서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하기에. 그래서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여기에서 도와줘요. 우리 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도와줘요. 외국인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줘요. 그래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무료로. 저도 이용해서 이용해 본 적 있어요. 그 고려인을 위해서. 그래서 임금체불이나 가정폭력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게 이 고충민원, 이 임금체불, 법률구조 이런 것은 좀 좋아요. 굉장히 무료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스스로 해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하죠. 이제 실효주나 한 것들은. 근데 이제 그건 유료예요. 비싸죠. 많이 비싸죠. 자,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사례, 이것은 이제 정해명 노무사님한테 배울 건데, 자, 저한테도 많이 와요. 이런 상담이.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이건 이제 가명인데, 알렉스가 H2인데 건축 일을 했어요. 근데 돈을 안 줘. 250불 못 받았어. 그런데 이 알렉스는 한국말도 좀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다 했어요. 서울고용청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팩스로 제출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거든요. 진정서 나 어디서 일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양식에 간단히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어요. 당신은 임금을 못 받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받았어요. 스프라브가를. 그랬는데도 안 줘. 대부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여기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여기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겼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체불임금을 얼른 줘라. 얼른 줘라 하는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아냈어. 그러면 이제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 있는 건데 이렇게 받아도 이미 이 사람은 돈이 없거나 다 써버리고 보통 없어요. 그리고 너무 나쁘니까 그래도 안 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액수 1,000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먼저 돈을 줘요. 그리고 국가가 그 사업주한테 나중에 돈을 받아요. 소액 채당금을, 그래서 그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조그만 액수 채당금을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스는 건이 불어댔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안 들어서 안 돼.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형태가 있는 사업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를 할 때 어떤 회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 그래서 거의 못 받아요. 근데 어떤 간판이 있고 어떤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고 그런 실체가 있는 회사면 받아낼 수가 있죠. 최단금이라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막 그냥 보통 그 인력 소개하는 사람, 소개업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대부분 그런들이. 그러니까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산재보험도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오히려 막 세금 신고도 해버리고 막 이런다고요. 그냥 그런 문제가 고려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채당금은 1,000만 원 이하만 이게 조그만 액수는 약자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업주 요건은 최소한의 산재보험 정도는 가입할 정도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내려고 민사소송, 개인끼리의 문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고 돈을 안 주면 이제 강제로 막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변호사 비용도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부분 망한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송 같은 것을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의외로 이런 돈도 적고 또 설령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포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냐면 일을 해서 한두 달 못 받으면 그만둬야 돼요. 어떤 사람 막 1년, 2년을 일한 사람까지 내가 봤어요. 2, 3천만 원 막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한두 달 돈을 못 받으면 그만둬야 돼요. 못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해 오면 저는 먼저 이런 진정서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업주에게 이제 이 고려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받아내요. 반절이라도. 그게 최고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하면서 만약에 좀이라도 안 주면 내가 뭐 어떻게 진정서 내고 소송도 하고 그러겠다. 좀 겁을 주죠. 나 같은 사람은 잘 아니까 그 사람 심리를. 그래서 좀이라도 받아내요. 자, 그렇게 해도 안 주고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진정서를 내야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 아까 말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줍니다. 법원에 청구를 해서 이 이행 권고 결정 같은 걸 받아내서 소액 채당금을 이제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국가로부터. 근데 이렇게 해도 역시 사업주가 이미 망했거나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실체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절대 오래 일하면 안 돼요. 돈을 못 받았다. 절대 오래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렉스가 못 받았어요. 결국은.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한국말도 잘하는 고려인들의 어떤 상담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자나 뭐 이런 임금체불 딱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사람이 한국에 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자꾸 알아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려면 이런 기관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포 관련해서 어떤 아까 본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 작권 그런 걸 물어보려면 본부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전화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외국인들 상담하는 곳이 134 알죠? 거기다가 드비나차치 하면 이제 러시아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3시간 교육 받으려면 사회통합정보망에 에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많이 잃어버려요. 두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팩스 보내서 이렇게 비밀번호 찾아주고 또 불법 체류자 신고 뭐 또 공항에서 지금 니프스카이 이게 입국 거부라고 그래요. 이게 안 들여보내준다. 전화가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전화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왜 못 들어오는지를.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전화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또 이제 불법 체류자는 여기에서 이제 조사를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굳이 뭐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표를 놔두고 필요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이제 외국인 인력 이것은 여러분들과 관계 별로 없어요. H2가 좀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네, 서울 김준태 글로벌 실장님, 센터도 혹시 이 외국인 관련 기관 전화번호를 나중에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자료에 있으니까 아, 네네네. 아니, 이게 지금 질문이 왔어요. 이 자료를 수업, 혹시 받을 수업 수 자료에 있는지. 들어있어요. 이게 고육 자료인데 네, 네네네.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글로벌 센터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공포들이 근무해요. 여기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루스카야도 있고 우즈베키스카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문제 같은 건 여기 전화해봐도 되고 또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에도 나탈리아가 누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물어봐도 되고 또 우리가 토픽 관련해서는 여기다 물어보면 되고 또 우리 따슈켄트나 그런 데는 세종학당이 있거든요. 여기다 전화하면 세종학당 문제는 여기서 뭐 언제 시험이 있고 세종학당 뭐 따슈켄트 세종학당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근무했던 외국인 고충민원 담당 여기 상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법률구조공단 아까 그 소송 걸 때 대한적십자사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는데 뭐 병원비가 없다. 그럴 때는 적십자사 같은 데에서 그래서 지원 이렇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그 300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요새 많이 물어보죠.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건강보험. 그 연금, 우리 H2E9은 연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산재 신청할 때 여기에서 다 도와주는 거고. 그 H2E9 그 퇴직금이라고 그래요. 출국 만기금 받는 거. 여기다 전화 오면 되고. 여기에 다 그 외국인 그 상담 프리버칩 통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데 전화를 해봐야 돼. 자꾸. 도와주다 보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난 다 전화를 몇 번씩 했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이런 시스템도 잘 알게 되고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건강보험이 또 조금 어렵죠.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안정됐는데 초반에는 많이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힘들어졌죠. 이게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예전에는 3개월이지만 지금은 6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되고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보험료는 13만 원이다. 그래서 이걸 안 낸 사람들이 안에서 지금 연장을 잘 안 돼요. 이걸 내야 연장을 해줘요. 그리고 고려인들이 특히나 이사를 자주 다녀. 막 고시텔 살고. 그래서 이걸 통지서를 못 받아. 고지서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해요. 나한테 오면 내가 전화를 해서 자동이체를 이렇게 해줘요. 도와줘요. 157 1000번 걸어서. 근데 이게 필요해요. 꼭 등록증하고 통장이 필요해요. 157 1000번에서는 그 본인 당사자를 확인을 해요. 이게 꼭 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스피커폰으로 들으면서 내가 통역을 해주죠. 그리고 출국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건강보험이 중지돼요. 중지돼. 그리고 다시 입국하면 다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또 미납 금액이 있으면 보험 효력이 안 돼.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나중에 보험료는 어차피 내야 되니까 이걸 그래서 미납을 하면 안 돼요. 손해본다고. 보험 효력은 못 받고 나중에 내야 되고. 그리고 미납 상태로 출국을 하면 나중에 비자 못 받을 수 있어요. 다 내고 나가야 돼요. 아예 이 13만 원씩 매달 낸다고 생각해서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나이 먹고 아팠을 때는 우리나라 같이 건강보험 좋은 데가 없어요. 치료도 잘해주고 싸고. 그러니까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내야 돼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니까 이게 뭐 작은 돈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피부양자 등록이라고 이제 세미나야 수라고인가 이게 가족으로 해서 한 건만 내면 돼요. 한 사람만. 근데 이제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 또 이 서류를 꼭 아포트해서 내야 돼요. 뭐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거. 그래서 뭐 우리 고려인들 중에 이게 뭐지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안 돼.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해요. 아포트를 이렇게 받든지 그게 힘들면은 우리 그 여기 대사관 이태원에 있는 대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받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F1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받아도 인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알아보세요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좀 도와주시라 이게. 이 도와주려면 잘 알아야죠. 자, 스베타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자를 찾느라고 자주를 이사하기 때문에 납부 고지서를 받기 힘들어 자동이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전화해야 됩니까? 1577 1000번. 1577 1000번. 1577 1000번. 나는 하도 이 전화를 자주 해서 여기 유즈백 상담원도 있어요. 자, 기타 상담 사례인데요. 이런 비자나 다른 문제도 이게 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크게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게 이거예요. 자,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만들었어. 그래서 돈을 안 낸 거예요. 보통 우리가 휴대폰이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분할로 사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휴대폰 분실 신고를 일단 하면 거기 통신회사 SK, KT에서 본부에서 조사를 해요. 본부에 분실팀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휴대폰 판매점 잘못이면 돈을 안 내도 돼요. 휴대폰 판매점은 반드시 휴대폰을 만들 때 자기 그 당사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내가 안 내도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문제가 좀 있어. 외국인이라 급하게 이사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보증을 보통 안 돌려줘. 외국이니까 막 무시하기도 하고, 또 집주인들이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는 내 잘못인 거예요. 계약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내가 급한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고. 그러면 집주인에게 먼저 한 2달치를 먼저 주고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다툼이 좀 많아요. 제가 계속 그러지만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이 경찰에 입건되면 반드시 기록이 남아서 출입 그 비자 연장이나 할 때 문제가 돼요. 응? 경찰에 출동했다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 당에서 사과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절대로 경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입건돼서 기록이 남아요. 응? 그럼 다음에 사법임시사 또 받아야 되고 또 사건 처분 결과서 또 갖다 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일단은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을 때는 일단 치료가 가장 중요하니까 119 불러요. 119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 가서 치료를 해요. 걸어갈 수 있으면 병원을 자기가 직접 가도 되고 못 걸어가면 119 바로 부르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완료될 때까지 그 합의서라고 있어요. 그 어떤 종이 거기다 사인하라고 하면 절대 사인하면 안 돼요. 특히나 내가 한국말도 모르는데 사인하면 안 돼. 사인 안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절대 사인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내가 우리 친구한테 보여주고 사인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사인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거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치료만 잘하면 돼요. 치료만. 사인만 안 하면 된다. 이제 취업할 때 이제 보통 회사가 아니고 개인을 통해서 취업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가장 좋은 건 계약서를 만드는 건데 보통 고려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안 하죠. 안 해요. 이제 회사도 쓸 생각도 않고. 근데 웬만하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게 좋아요.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게 좋고 또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사인하면 안 돼요. 사진을 딱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 이거 사인해도 돼. 그냥 물어보고 사인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사인하지 말고. 이 사인을 하면은 자기 책임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을 이렇게 적어놔요. 수첩에다가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고용청에서 그 근거로 해서 그 채굴금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나 거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랬으니까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근무 시간이라도 꼼꼼히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임금 체불이 시작되면 계속 일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일하면 못 받아요. 한두 번 안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이 없다든가 이미 돈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세요. 자, 부동산 문제 하나 할게요. 알레그는 2020년 9월에 원룸 1년을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우즈벡에 있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서 서둘러 출국을 해야 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보증금을 받고 싶어요. 근데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안 줘요. 보통 안 주거든요.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간이 남아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집주인한테 그냥 2달치 먼저 주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못이니까 일단 2달치를 주고 일부라도 받아서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또는 뭐 친구나 중개사나 행정사한테 유임을 하면 되죠. 나 대신에 받아주세요. 유임장 써주고 그렇게 하고 출국하나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1번이 좋죠. 깔끔하게 한두 달치 먼저 주고 그리고 받아서 나가는 게 제일 좋죠. 너무나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려인들은 법을 모르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 엄청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요새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C38로 있던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출국 연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잘 안 해줘요. 항공편이 없다는 입증을 해야 해줘요. 그래서 출국을 대부분 지금 이미 다 했어요. 이미 항공기가 지금 다니잖아요. 카자흐스탄도 다니고 알마티도 가고 타슈켄트도 가고 뭐 블라디보스토크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연장을 안 되죠 이게 잘. 그다음에 H2F1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국 연장 신청하면 돼요. 연장해줘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끝나도 해주고
이 기간이 끝나도 다 해줘요. 그리고 가족은 출국 안 해도 돼요. H2만 출국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간이 남아있는데 잠깐 다녀보려고 한다. 그러면 재입국 허가라는 걸 받아야죠. 근데 지금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유서를 꼭 내야 돼요. 사유서를. 지금은 잘 안 해줘요. 다시. 사유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런 사유서가 있으면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줘요. 지금은. 지난주부터 안 해줘요. 지난주부터.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영상원에서 비자 발급 잘 안 돼요. 특히나 까르투카의 비자는 안 되고 한국에 가족이 있을 때는 좀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매드린다는 게 천천히 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어요. 간혹가다 지금 들어오긴 하는데 거의 지금 못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코로나가 다시 또 많아져서. 따냐가 2016년 2월에 H2 비자로 입국을 했어요. 고용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 3년 지났죠. 16년에서 3년 지나서 19년에 1년 10개월 연장을 또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만료가 됐어요. 12월 21일에. 연장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왜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주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새롭게 외국인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서. 농촌이나 저기 어촌 그런 데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일을 하도록 하려고 이걸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13번 재입국 허가. 알래스카 키스트 국적이고 F4 비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파서 다녀오라고 해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F4는 안 받아도 돼요. F5는 받아야 돼요. 영주권은 받아야 되지만 F4는 안 받아도 돼요. F4는 반절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 실습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체류 기간이 남은 외국인이 외국에 다녀오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F4만 빼놓고. 그래서 이게 체류 기간이 끝나서 출국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체류 기간이 남아 있고 다시 오고 싶을 때 아이디 카드가 살아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그걸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5일 전부터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하면 돼요. 재입국허가 단수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 사유서와 동의서 PCR이 뭔지 알죠? 그 코로나 테스트. 그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나중에 한국에 올 때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오겠습니다 하는 동의서를 내야 되고 사유서 왜 내가 출국을 해야 되는지 사유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플러스 스프라우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것을 번역해서 내야 돼요. 자, 그걸 그러면 어디서냐? 하이코리아에서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그러면 이 공유 중지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 자료는 끝났어요. 이게 하이코리아예요. 하이코리아. 여기 하이코리아는 다 알죠? 검색기에서 하이코리아만 적어도 이렇게 이 화면이 떠요. 이게 처음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 이미 스베타커 로그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베타커 내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를 넣어요. 로그인. 그러면 자, 리610920 로그인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민원 신청하고 여러 가지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민원 신청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해서 전자민원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민원. 그러면 본인 민원 신청. 스베타가 직접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또 F4 연장 허가, 단기 체류자 연장 허가 뭐 계속 있죠. 이렇게 있고 체류 변경 신고, 거소 이전 신고, 재입국 허가 단수 이걸 누르면 돼요. 이거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와요. 단수 재입국 허가 신청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굳이 다 읽어보지 않아도 되고 F4는
재입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1년 이내에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럼 제출할 건 뭡니까? 사유서. 왜 출국을 해야 되는지 사유서하고 PCR 동의서 이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4,800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건 카드로 내면 돼요. 신용 그 방코프스키 카르투치카 은행 카드로. 그리고 만약에 출입국가 직접 신청하면 3만 원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좀 싸요. 24,800원. 보통 20%가 할인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설명이 나와 있고 이거 누르고 동의 누르고 다음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리스베틀라나 기본 정보가 이제 보여요. 카자흐스탄 사람이고 생년월일이고 이국인 등록번호고 전화번호는 이제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 이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이게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이메일 내 거 이메일 넣고 내 거 전화번호 넣고 체류 만료일은 내년에 10월 30일까지. 그리고 출국 예정일은 뭐 9월 2일 이런 식으로 넣고 재입국 예정일은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개략적으로 뭐 3달 뒤에 뭐 12월 31일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간단히 적어줘요. 키르기즈 어머님이 사망하시어 출국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단하게 적어주고 왜냐하면 사유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적어줘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아까 PCR 동의서하고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면 돼요. 어떻게 첨부하냐? 여기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첨부를 하면 돼요. 이렇게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첨부를 하면 돼요. 실제로 안 찍을게요. 신청 사 이제 이미 파일을 PC에다 넣어놔야지 그러니까 사유서하고 동의서 파일을 PC에다 넣어놔서 이렇게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 동의서하고 사유서는 어떻게 만드냐? 그걸 내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첨부를 하고 신청 누르면 이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이해가 됐고 그 다음은 이걸 설명드릴게요. 동의서하고 사유서는 뭐 어떻게 만드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공유 중지하고 이거예요. PCR 동의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제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올 때 72시간 이내에 PCR 테스트 코로나 테스트 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체크하고 날짜 적고 파밀리아 이메아 포피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첨부해야 되니까 또 두 번째 파일은 사유서 재입국 허가 신청 사유서 거기에는 이제 이름 적고 리스베틀라나 등록번호 여권번호 적고 카자흐스탄 아까 키르기스탄이 아니고 카자흐스탄이었네. 여권 유효기간 적고 재입국 예정일 적고 뭐 H도 적고 카자흐스탄만 갔다 올 거니까 이거 하나만 적고 뭐 이제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저는 카자흐스탄 고리안입니다.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해서 뭐 부모님 문서를 찾고 재입국 허가를 부탁합니다 하고는 출국 항공권을 첨부합니다. 9월 2일 날 알마티행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적고 파밀리아 이마 뽑시 적고 이제 항공권을 이렇게 첨부하는 거죠. 이렇게 9월 2일 날 알마티 가는 거 돌아오는 거 뭐 돌아오는 건 없어도 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첨부해서 하면 이제 보통 이틀 정도 걸려요. 재입국 허가가 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사유서만으로는 안 되고 꼭 그게 필요해요. 뭐지?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그 사망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지금은 코로나 다시 이제 유행이 되니까 재입국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